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설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오늘 이제 윈터스쿨 자료해설 강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아마 이제 강의 기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처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좀 많이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수업이 진행될 건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학습 방향을 또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시작 시기는 좀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제 바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목표가 이제 똑같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올해 보시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웬만하면 2차 경험까지 한 번에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목표이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 대상입니다. 강의 대상. 여러분이에요. 강의 대상은 앉아있는 여러분인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초심자에 가깝다. 초심자에 가깝다라는 거는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좀 수험 기간이 좀 된다. 이렇게 말하려면, 잠시만요. 네. 덜렁거려가지고. 자, 수험 기간이 길다라고 말하려면 한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수험 기간이 길다.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수험 기간이 좀 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수험 기간이 길다라고 말할 정도 되려면 이 수험판에서 한 4년? 끔찍하죠, 그죠? 4년을 한다고? 이러면서 내가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더 늦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균 합격자 수험 기간이 4년이 넘었었어요. 불과 5년 전에. 근데 최근에는 합격자들이 수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법고시라는 이제 시험으로 통칭되던 옛날에 고시가 있었어요. 고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시험이 5급 공채,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행정고시, 얘가 외무고시였어요. 이제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고시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디예요? 입법고시.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고시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 결국 고시라는 용어에서 이렇게 공개 경쟁 채용, 선발 시험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시험은 고시라고 할 때는 지식형 암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봤냐, 누가 더 책의 내용을 내 머리에 담고 있느냐, 그게 선발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경쟁 채용이에요. 공개 경쟁 채용. 효율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은 과제를 얻었을 때 누가 더 잘해내냐,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이 피셋으로 바뀐 거예요. 피셋이라는 거는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무원 뽑을 때 처음에도 일본도 헌법, 뭐 역사, 뭐 그거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 델타 앉아놓고 일을 시켜봐도 일을 못하더라. 그러면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적성 시험이라는 거를 발전시켜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차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피셋 문제를 보면 아직도 일본은 피셋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형 시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시험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정점에 있는 게 1차 시험인 피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피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학습 능력이랑 만약에 피셋 점수가 비례한다? 그러면 이제 학교 점수에 따라서 그 합격자 비율도 정해지겠죠. 근데 통계 내보면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완전히 관계가 비례하진 않아요. 따라서 지식형 암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셨던 분들도
이 피셋 시험에 와서는 3년에도 안 되고 4년에도 5년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분들이 안 되는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2년 하면 늘겠지, 3년 하면 늘겠지.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 늘을수록 합격률은 사실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자존감, 자신감, 그게 자만감으로 변질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바꾸거든요. 자기 쪼가 생기는데 그게 불합격을 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불리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 3월 6일 날 우리가 1차 시험 칠 때까지 내가 이 피셋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초심자지만 초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초심자지만 올해 반드시 합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쉽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험 시작하신 분들 없죠?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템포가 빠를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를 해야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내 직렬 기준 23% 안에 드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냉정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들어온 거 맞죠? 그죠? 누가 막 떠밀어서 들어온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초심자지만 합격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졸지 마세요. 조시면 어제도 제가 일요모금 한다고 들어왔었는데 좀 말씀드렸어요. 내 옆에 있는 경쟁 상대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불을 켜고 공부하는데 내가 존다? 그러면 당연히 내 합격 가능성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공부 못했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날고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를 얻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부터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빨리 끝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2년, 3년, 4년 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붙을 실력을 가진 사람은 베리타스 이런 게 합격 수기나 이런 거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학원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베리타스에 있는 사람이지만 매년 놀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격 기간이 짧아지는가? 결국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붙어나가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따라서 강의 대상은 초심자지만 합격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난이도. 초심자면 무조건 쉽게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겠어요. 자, 초급에서 중급 그리고 고급의 문제를 모두 다룰 건데 비중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한 50% 정도 될 거고 얘가 30%, 얘가 2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난이도 비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만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셋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안 틀려야 돼요. 여기서 안 틀리고 이제 여기서 누가 몇 문제를 더 맞힐 건가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풀면 맞는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틀리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틀리는 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문제 풀이 시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푼 방법하고 제가 푼 방법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면 풀이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근거가 있으려면 저 사람이 빠른가 내가 빠른가 내가 정확한가 저 사람이 정확한가 이걸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효율적인 관점에서 내가 맞힌 문제라도 저 방법이 훨씬 좋잖아. 그러면 그걸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쉬운 문제도 잘 맞히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제 그리고 특징입니다. 특징. 강의 특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어려운 개념을 다 생략하고 그냥 뭐 자자 이렇게 풀면 되죠?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할 겁니다. 개념이 필요한 부분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실전 문풀이 같이 이루어진다. 비율로 따지면 한 3대 7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시험을 치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더 집중된 강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이 지금 5시 반에서 9시로 돼 있는 거 맞나요? 그죠? 저는 이렇게 길게 수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머리 쥐나요. 그리고 학원이 지금 아마 9시까지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시에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걸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시 반에서 8시 반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을 하셔도 제가 정확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모르면 넘어가면 안 돼요. 몰라서 뭐 대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겠지 하면은 실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못 풉니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나오겠어? 설마 씨 버리자 했는데 다음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가 모르는 거를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 못하는 게 더 바보 같은 거예요.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불합격의 고통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모르면 나를 너무 쌤이 바보처럼 생각하죠.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쉬운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선생님 3 더하기 4가 왜 7이에요? 일단은 대답할 자신은 없는데, 대답할 자신은 없는데 물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무조건 모르면 하시라. 자,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